저희 생각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45%까지 올렸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경제학 관점에서 50% 또는 6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추가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안 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은 중국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 쪽이 받을 영향이나 타격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받을 영향의 범위 그리고 네. 그 심도, 강도가 더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관세 전쟁 속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 찐링 분석가를 모시고 과연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는 중국의 회심의 한방은 뭐가 될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이러다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나와요. 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일기 때는 현실적으로 미국 쪽이 공세였고 중국이 소세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중국이 공세, 미국이 소세에 네.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1기에 비해서 이번 트럼프 2기 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네. 과거보다 그 파급 효과, 파급 범위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과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언제쯤 통화를 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중국 쪽에서 먼저 미국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타협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은 3월 5일에 전인대가 개최됐잖아요. 항상 전인대 이후에 경제주제 기자회견 그리고 외교주제 기자회견을 열는데 이번 경제주제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미중, 중미 간의 이런 경제전쟁.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중국 상무부 부장이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면 만약 미국이 그릇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상대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4월 9일에 그 인민일보가 중국의 기관지잖아요. 인민일보 논설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단호히 반격, 끝까지 상대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태도다. 그리고 오늘이 4월 11일인데 바로 어제 4월 10일에 상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직역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대문은 열려 있지만 대화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만약 싸우겠다고 하면 중국 측은 끝까지 상대하겠다. 압박, 위협, 공갈은 중국과 왕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측이 이번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 파급 효과가 어쨌든 뭐 기간이 언제까지 네. 갔든 이미 명확히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갈 때까지 간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패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몸부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중국이 이미 사용한 카드는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쪽에서 추가 관세 몇 % 하겠다. 그러면 중국은 똑같은 맞대응 관세 보복을 했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의 패권 중에 군사 패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 근데 요거를 맞춤형으로 전 세계의 히토류 60% 매장량이 중국에 있고 예. 또 전 세계 90% 이상의 히토류 가공 정제가 중국에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희소금속과 히토류 위주로 미국의 방산기업 대상으로 예. 그 양과 수율을 점점 강화하면서 수출 통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히토류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네. 진행을 했죠. 그게 대부분 미국의 어떤 그 첨단 제품 그리고 방산, 네. 무기, 그러니까 안보하고 관련된 거예요. 네, 예. 그 희소금속과 히토류 수출 통제가 딱 미국의 방산 업체 그리고 첨단 기술 업체. 네. 그 방산 업체는 일반적인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무인기가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그 수출 통제한 히토류는 미국 방산 기업 중에 무인기에 대한 그런 수출 통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첨단 제조도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뭐 제약 바이오도 있고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다 있는데, 이 희소금속과 히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기업들은 이런 첨단 기술 업체든 방산 업체든 대부분 이런 히토류나 희소금속에 대한 재고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보통은 짧게는 6개월, 보통 한 1년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발 관세의 그런 결과물, 그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뭐뭐 미국 방산 기업이 이런 원소가 재고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접하기는 아직 때가 아니고,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에 조금씩 이런 기사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은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갈라서기로.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사실 미국 쪽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몇 퍼센트의 관세를 매기든 그 추가된 비용의 90%는 대체로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전가받아서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 3월에 월마트가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중국의 업체한테 너네 가격 좀 내려. 그러면 우리가 수입해서 관세가 높아져도 미국에서 그대로 팔 수 있게. 하지만 중국은 이미 이런 거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으면 바로 상무부에 보고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월마트 그 이슈가 터진 바로 다음 날에 중국 상무부가 월마트 중국 현지 대표를 불러서 네. 면담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월마트 현지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60%는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네. 미국 현지 소비자예요. 그 말씀은 결국 트럼프가 고개 숙일 거다, 뱉기 들 거다, 이런 결말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치라는 것이 트럼프 쪽에서도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미국 쪽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이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까지 오면서 계속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것은 미국 국내의 여러 가지 모순이 심각화됐는데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초점이나 이슈 또는 그 모순을 외부로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왜 미국은 위기를 수출하는 국가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패를 일단은 그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거 하나, 그리고 미국의 급소를 찌르는 어떤 그런 방산업체와 첨단 기술업체, 그리고 네, 세 거기에 대한 번째를 통제. 제가 말씀을 안 네, 드리는데, 세 세 번째를 번째는 이야기해주셨어요. 중국산 제품을 매년 미국으로 수천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 방대한 양에다 그 가성비가 좋은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베트남 이런 그러면 동남아 안 돼요? 그거는 뭐 100개 중에 1개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양은 어느 나라든 중국 빼고는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하지만 중국도 매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 제품은 다 중국산으로 점진적으로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품목 중에 금액별로 따지면 큰 게 정유 천연가스. 근데 중국은 이미 정유 천연가스 수입을 뭐 러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이미 다각화를 해서 그 양을 그냥 그 나라로 분담하면 돼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도 2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한 2달이 지났잖아요. 지난 2달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0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 수입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큰 게 농산품이랑 육류인데, 농산품이나 육류도 마찬가지로 동남아나 그리고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도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네. 이미 대두랑 옥수수, 육류 이런 쪽은 브라질산으로 50% 이상을 대체했어요. 예. 근데 요게 또 트럼프 지지율이랑 관련된 게, 공화당 지지층 중에 농산품이나 육류 요쪽 노동자들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맞춤형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그 막대한 양에다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네. 에너지랑 농산품 육류는 지금 이미 2, 3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다각화를 통해서 미국산을 이미 희석화시키고 있고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확실히 더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관세 보복을 여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그냥 미국인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게끔 내버려 두든지 인플레에 대한 고통. 저희 생각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45%까지 올렸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경제학 관점에서 50% 또는 6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추가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안 사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떤 순이익을 남기는 그 상한이 보통은 아무리 높아도 5, 60%를 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10%, 34%에서 54, 그리고 또 50을 해서 104, 그렇죠. 그리고 125, 145. 사실 50 정도를 넘기면 그거는 그냥 숫자 놀이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104까지 하고 나서 125, 145 하고 나서 중국 쪽에서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미 네. 왜냐면 이미 그럴 가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숫자 놀이. 어차피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 중국이 먼저 타협하거나 먼저 전화하거나 먼저 양보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 싸움을 걸면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지금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금융시장에 준 타격은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식시장이 한 2월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미국 달러 지수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고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이슈가 된 방금 말씀하신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즉 미 국채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미국 국내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그렇죠. 해외의 기관까지 점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어요. 주식은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정말 최근 며칠 사이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세가 제 계좌를 계속 녹여주고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각 나라마다 증시 방향성이 좀 차별화될 것 같은데요. 네. 4월 11일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코스피와 니케는 하락했는데 4월 11일 오늘 네.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고 홍콩도 한 1%대 상승했어요. 생각보다 상해하고 항생이 방어를 잘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또 중국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중국이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항상 증시가 일정 기간 너무 불확실성이 심해지거나 변동성이 심해지면 국가를 필두로 해서 증강기금이 나서게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4월 7일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시아 증시가 4월 7일에 전체적으로 다 폭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후부터 중국 쪽에서 뭘 했냐면 4월 7일 장 막판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중국의 중앙후이진이라는 국가급의 그 최대 금융사가 이제부터 우리는 ETF를 통해서 중국 증시를 점진적으로 네.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보험사나 네. 은행사나 증권사 큰 거는 다 국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앙후이진을 필두로 해서 중국의 국유 금융사들도 이제부터 네. ETF를 통해 중국 증시를 점진적으로 매수하겠다.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업종 위주로 매수하겠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4월 7일 장 마감 후부터 4월 8일, 9일 네. 한 2, 3일 사이에 상해랑 신천거래소에 근 5천 개의 기업이 상장되는데 그중에 한 45%는 국유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뭐 정유, 항공, 중공업 이런 무거운 시총이 큰 국유 기업 위주로 네. 공시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자사주 매수를 하겠습니다. 장 막판 후에 4월 8일, 9일, 10일, 10일, 11일 오늘까지 중국 증시가 타 증시에 비해서 좀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미 준 증강 기금에 해당되는 요 자금들이 저가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한 40%나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좋을 때는 중국 증시 따라갈 때도 있지만 또 외국인 비중이 40% 이상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하고 연동되는 흐름도 보이지 않나요? 네, 최근에 이런 특징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무난할 때는 홍콩이 중국 증시랑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중국 쪽에서 호재가 있으면 홍콩 증시에도 반영되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4월 7일 아시아 증시 전체가 폭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발 어떤 관세 전쟁 아주 심각한 큰 이슈가 닥쳤을 때는 홍콩 증시가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하지만 하루 이틀 그 심각한 시기를 지나서 중국 쪽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내셨을 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홍콩 증시는 또 다시 중국을 따라서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중국이 가진 패가 아직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이미 쓴 카드 3가지 말고요. 네. 남아있는 카드가 더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는 그 전에 사용했던 카드의 수위를 더 크게 올리는 것. 또 어떤 거는 예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카드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중국 쪽에서 반격 조치를 한 것 중에 뭐 미국산 천연가스나 미국산 농산품, 육류에 대해서 수입 관리를 하거나 또는 추가 관세를 하는 것. 근데 그 중에 만약 수위가 계속 올라간다면 중국 쪽에서 아예 미국산 농산품이나 육류 이쪽을 아예 수입 금지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중국이 내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린다. 아, 그러면 숫자는 숫자고 그냥 수입 금지죠. 수입 금지죠. 가격이 네. 전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산품이나 육류는 중국산 또는 브라질산 또 유럽산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대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더 가격 경쟁력도 좋고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 펜타닐. 이거 네. 미국의 그 제약 바이오 산업 쪽에 많이 쓰이는 네. 원료 아니에요? 이거 통제하면 이것도 타격이 클 텐데. 네, 미국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아주 방대한 데다 첨단 쪽도 많은데 미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약이 있잖아요. 원료약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으로 수입해야 해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펜타닐인데요. 근데 중국이 아직 이 카드는 쓰고 있지 않은데 만약 수위가 더 올라간다면 미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쓸 수도 있고요. 네. 또 4월 9일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리스크를 제시했어요. 근데 여행은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라서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하는 그 관세 전쟁은 주로 화물 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만지고 벌 수 있는 네. 이런 유형적인 무역.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대중 무역에서 화물 무역은 미국은 항상 적자예요.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 서비스 무역은 항상 흑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교육, 네. 그리고 지적재산권, 첨단 기술 관련된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된 ICT 이런 쪽, 영화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4월 9일에 또 나온 게 할리우드나 미국산 영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산 영화의 수입에 대해 이제부터 좀 적절히 검토하겠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일반인인 저희 인식만으로 해도 그러니까요. 한 6, 7가지가 있고. 저 하나 더 있어요. 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의 승자는 왠지 중국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거든요. 트럼프가 뭔가 악수에 악수를 부르는 듯한 느낌? 저는 네. 관세 전쟁이라는 게 쌍방이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은 중국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중국 쪽이 받을 영향이나 타격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받을 영향의 범위 그리고 네. 그 심도, 강도가 더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세계 다극화 저지에 실패했고 트럼프 2기 때는 세계 다극화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 앞으로 이 관세 전쟁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불똥은 결국 한국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미중 간의 치킨 게임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찐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